네, 안녕하세요. 영관선입니다. 자, 저번 주에 음양의 구분을 했죠. 음양의 구분. 자, 오늘 두 번째로 오행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오행이란 뭐냐? 오행이란 오행. 응? 오행. 행은 뭐냐? 갈행이라고 해요. 갈행이라고 하고, 오행. 가다, 걷다, 뭐 나아가다, 흐르다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오행은 5가지 모습으로 자연의 기운이 수운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음양이 분화되어 사상으로 나뉘는데, 음을 정이라고 하고 양은 동이라고 볼 때, 태는 극을 뜻하므로 정과 동이 극에 이를 때에는 태음과 태양이 되고, 소는 시작을 의미하므로 소음과 소양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태음을 뭘로 보냐? 이걸 수가 되고, 태양은 화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소음은 금으로 보는 것이고, 소양, 태음 여기 있죠. 소양을 목으로 보는 것이다. 소양을 목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토는 이 자체의 토는 음양과 목화 금수 기운이 음양과 목화 금수 기운이 화하게 응결된다고 그죠? 이게 연결고리죠. 응결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양을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대차이는 운동으로 하루 밤과 낮으로 구분 지었다면, 이 오행 목화토금수, 이 오행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되는 것이다. 오행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이 하나의 씨앗이 땅 위에 떨어지면 바로 봄과 여름 동안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서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가게 되면서 맺고 겨울이 되면서 모든 생명 활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멈추게 해서 그 땅속 뿌리로서 생명을 감추듯이 인생 또한 돌고 도는, 태어나서 자라고,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봄이라는 것이다. 그게 이것을 봄의 소년기로 본다. 소년기로. 소년기로. 뭐 여름은 청년기로 본다. 여름은 청년기. 청년기로 보고, 가을은 장년기, 뭐 중년기, 그러죠. 장년기로 보고, 겨울은 노년기로 보시면 된다고 보면 되네요. 노년기로 이렇게 흐른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어 병들어서 죽고 다시 환생을 해서 이런 자연과 똑같이 변화를 갖는다. 그래서 모든 이 계절은 인간하고 똑같다. 자연은 인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토는 뭐냐? 이 토라는 것은 중화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중화작용을. 변화하는 과정, 마디,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이 토의 역할을 중간에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토는 중화작용. 이 토 자체는 중화작용을 한다. 중화작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그것이 이제 인, 묘, 진. 봄이죠. 봄에서 이 토가 연결고 여름을 하죠. 4, 5, 미. 여름을 지나서 이 미라는 토가 또 가을을 맞이하죠. 신유, 술. 가을을 맞이해서 토가 또 중화정에서 겨울. 해, 자, 추.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다시 축이 봄으로 가서 다시 환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환생을 한다. 근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르죠. 겨울에는 씨앗으로서 환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봄에 탄생을 해서 씨앗이 싹이 나겠죠. 그래서 열매를 이렇게 꽃을 피우겠죠. 활짝 펴서 여기서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해서 뭐요? 다시 씨앗으로 돼서 씨앗이 다시 봄으로 가는 그런 작용을 인간하고 똑같이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원래 인간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봄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봄은 아까 소양을 했죠. 그래서 봄은 목이죠. 목이면서 소양은 바로 봄의 기운이다. 그러면 여름이죠. 여름 화는 태양이라 있죠.
태양. 이거는 여름의 기운이다. 그러면 자, 토. 이 토는 아까 얘기했지만 양의 운동을 멈추고, 양의 운동을 멈추고 의무 운동으로 연결해주는 작용, 연결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금, 열매를 죠. 그래서 가을이죠, 가을. 가을이 바로 금. 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소음이라 했죠. 소음. 이것은 가을의 기운이다. 가을의 기운. 그리고 겨울. 수죠. 수는 태음. 이것은 겨울의 기운이다. 겨울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봄의 나무나 초목이 대지를 뚫고 올라와서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직선 운동에 하는 봄의 기운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을 우리가 글자로 목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목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약해진 음기를 뚫고 작은 양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문자로 목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 봄의 기운이 더 이상 솟아오르지 못하고 펼쳐지는 모습에는 이 화로 했다는 거예요. 펼쳐진 모습에서는 화를 했고, 여름의 만물이 모든 에너지를 발산하여 마지막으로 화려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여름의 기운을 잘 표현한 글자가 바로 화다. 그 토는 크게는 음과 양의 운동을 연결해주는 작용을 하며, 작게는 이 목화 금수를 고리를 연결해서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토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을의 찬바람을 만나서 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결실을 맺게 되며 열매가 열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 결실 계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글자가 바로 금의 기운이다 그랬죠. 금의 기운이다. 그래서 수는 점과 같아서 씨앗의 양기가 일점으로 안전히 뭉쳐졌을 때 수렴운동으로 극단으로서 겨울을 상징한다. 그래서 오행을 이해하는 것은 때는 이런 기운을 보는 것이 굉장히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행의 그러면 작용은 뭐냐? 행성은 형상, 오행에 대한 형상은 그러면 자, 오행의 목은 목이죠. 목은 바로 봄에 나무나 식물이 음기
땅속, 땅속이죠. 음기가 뚫고 올라가서 일직선으로, 이제 딱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2로 뻗어나가는 기운. 나무나 식물이 음기를 뚫고, 음기를 뚫고 2로 솟구치는 거. 솟구치는 거. 치는 모습, 솟구치는 그런 기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기운 모습.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화는 뭐냐? 화는 화는 여름의 기운이 다양하게 퍼져나가죠. 여름에 기운이 퍼져나가죠. 이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기운이 여름에는 굉장히 발달됐다. 여름에. 그래서 그렇게 퍼져나가니까 확산하는 기운이 바로 여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 토는 뭐냐? 토는 발사라는 기운을 멈추게 하죠. 계속 발사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토에서 발산하는 기운을 멈추게 하고 수렴하는 운동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수렴하는 운동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환한다. 이런 것을 전환하는 것을 바로 토의 성향이다. 그러면 금은 뭐냐? 금은 뭐냐? 금은 모든 성장을 멈추고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수확을 겨울이 되기 전에 거둬야죠. 수확을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확을 거두는 것이다. 이게 수렴 운동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수확을 거두는. 이게 쉽게 말해서 겨울에 수렴 운동의 전 단계에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이걸 맺어서 열매를 거두겠죠. 그걸 갖다가 바로 금의 운동이다. 그러면 수는 뭐냐? 수는 수는 모든 기운을 씨앗으로 씨앗 상태로 저장을 하죠. 씨앗으로 저장을 해서 수렴하는 상태로 외부적인 움직임이 없는 휴식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11땅에서 봄으로 다시 가는 거겠죠? 다시. 그래서 11땅들을 상징하는 것이 수에서 다시 목으로 탄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음기를 뜯고 이로 솟구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행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행 자체를 너무나 한 번에 하기에는 시간이 좀 저기 하니까 제가 한 10분, 20분 정도, 15분 정도에서 제가 끊고 다음에 또 오행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면 만약 물상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물상. 물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럼 물상으로 표현할 때. 물상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낫냐? 그러면 나무에, 물상에서는 나무에 쭉 뻗는 가지를 봄의 기운이 목으로 해당하고, 쉽게 말해서 나무에 쭉 뻗은, 그게 곱게 뻗었다 그랬죠? 뻗은 가지는, 쭉 뻗은 가지는 봄의 기운인 목에 해당하고, 이렇게 해당하고, 다양하게 퍼져나가는 잎, 다양하게 퍼져나가는 잎들과 무성한 가지는 화로 해당하고, 화려한 꽃들이 만개하는 양극단이죠. 양극단이 토로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성장을 멈추고 열매 맺음은 바로 금이 해당하는 것이고, 수렴의 결정체인 열매 속에 단단한 씨앗을 수로 해당한다. 수로 보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물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 나무에 쭉 뻗은 나무에 쭉 뻗은 가지는 봄의 기운이 바로 목으로 해당하는 것이다. 근데 다양하게 퍼져나가는 잎들과 무성한 가지를 화로 보는 것이고, 화려한 꽃들이 만개하는 양의 극단, 이게 끝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게 토로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성장을 멈추고 열매 맺는 것을 바로 금으로 해당한다. 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렴의 결정체인 열매 속의 단단한 씨앗, 이것을 수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서 물상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오행의 상생, 상극 이거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